오늘 7시 5분부터 공동정책 간담회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번 총학생회 선거에는 한 개의 선본 퍼즐만이 출마하였기 때문에 퍼즐 정보 후보님께서 이 자리에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퍼즐은 어느 하나의 방향성을 지니지 않은 채 학우분들께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결하는 총학생회,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해 마침내 서로 다른 조각들이 함께 그려내는 총학생회를 그리며 발족했습니다. 퍼즐은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서울대학교의 생활이라는 큰 틀 내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다층적인 문제의식을 갖는 동시에 유연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공동정책 간담회를 맞아 수많은 공약들을 함께 만들어내주신 선본의 팀 구성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21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속에서 친목, 문화 형성과 함께 정보 전달을 가능케 하는 공약을 구상하는 동시에 20학번, 21학번 외의 구성원들 역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구상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팀장님과 톡톡 튀는 팀원분들의 아이디어로 서울대 위키, 해시태그 멘토링과 같은 공약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강 신청 제도가 변경됨에 따른 변화 지점, 그리고 비대면 상황 속 통일되지 못한 강의 정보 제공 등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고민과 수기가 담긴 공약들에 더해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수강 사업을 공약으로 더했습니다. 이에 수신 변경 기간에 놓치게 되는 강의를 커버업할 수 있는 공약과 영합정 수강제도 신설 공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복지팀 역시 비대면 상황에 맞는 복지 공약을 구상해내기 위한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민 속에서 기숙사 택배보관소 문제 해결 공약과 학내 지도 업데이트 공약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간호대와 의대 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관팀에서는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가 연관 캠퍼스에 눈 돌리지 않고 필요한 사안을 파악, 앞으로 개선할 수 있게끔 하는 다리 역할을 해줬습니다. 인권팀에서는 인권이라는 큰 범위에서 공약을 다루기보다는 부분 세부적으로 나누어 군인권, 장애인권에 더불어 안전, 건강, 환경 등 다양한 층위에서의 구체적인 공약을 만드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캠퍼스 배리어 프리 전수조사 공약과 군 관련 상식기구를 신설하는 공약을 구상했고, 이와 함께 인권 담론장, 학내 소수자 단체 좌담회 역시 구상해냈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하는 사안 중 하나로 학생층 디자인 공모전 공약이 만들어졌고, 학생들의 의견이 편히 공유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총학생회 청원 게시판 공약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학내 언론의 사전 질의와 응답 시간인데요. 학내 언론에서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거의 공약들을 보면 사전 캠퍼스나 아니면 어도비 라이센스 같은 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정책들은 예상 수요와 달리 조사를 해서 실제 수요가 적게 나오면 사실 공약을 이행하기도 전에 파기해야 되는 셈인데 어도비 라이센스의 경우에는 지금 학교 내에서 지출되고 있는 각각의 연구소의 지출분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들의 지출분을 합치면 전체 학교 단위의 어도비 사이트 라이센스 제휴 지출액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도비 수요에 대해서는 작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한 자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약 7천여 명의 학우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98% 이상의 학우분들께서 그 필요성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셔틀버스 또한 기존 노선을 연장하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출 변화가 크게 없을 것이고, 야간 심화 셔틀의 경우에도 신설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요가 뚜렷하다면 추가적인 예산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캠퍼스 관리과와 연락을 했을 때 학생들의 수요가 확실하다면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 및 변경을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는 답변을 들어서 이것도 추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강의 증설 및 지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요를 바탕으로 강의를 늘리고 대형 강의의 경우에는 좀 인기 있는 경우 비대면을 좀 권장을 하겠다. 대형 인기 강의는 사실상 비대면 수업으로만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 또한 강의 증설 및 지원이 현재 강의 상황과 교수자 수의 상황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꼭 대형 강의라고 무조건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비대면 대면 병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교생 대상 교과목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학교 측에 특정 강의에만 증설 또는 지원을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강의 증설 요청이 아니라서 이 부분은 설득력 있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본에서 얘기해 주신 바로는 다전공 선발제도에서 평가 기준을 수정해서 진입 장벽도 낮추고 전공 적합성 제고도 이루는 자리 특비를 제시했다고 하셨습니다. 다전공 신청이 아무래도 학생들과 오래된 계획과 설계를 필요로 하잖아요. 갑자기 어떤 기준의 변화를 주면 좀 혼선을 빚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선본의 임기 내에 관한 공약인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공약은 말씀하신 대로 오랫동안 계획했던 장기 계획
학생들한테는 좀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변환해 나가고자 합니다. 학점 컷이 진입장벽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몇몇 인기학과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또 선공지를 하고 어쩌면 쿼터를 나눠서 적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혼란을 줄여가면서 필요한 학생들한테 다전국 진입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3번에서 가장 지금 밀고 계시는 서울대 위키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위키 형태로 운영하는 거라면 인력도 들 거고 예산도 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학내 커뮤니티 또는 스누피디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가치를 과연 예산과 인력이 드는 이 단점을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에 관련해서는 제가 학생회에서 활동하는 경험에서 무료로 위키를 만드는 페이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있어서요. 그 부분은 예산이 든다고 하더라도 큰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선본에서 예상하는 서울대 위키에 담기는 정보들의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서울대 위키에는 이제 흔히 나무위키 혹은 위키피디아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와는 조금 다른 학생들이 직접 캠퍼스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자료가 담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환학생 꿀팁이라든지 서울대학교 군복학 휴학생 꿀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학우분들 개개인이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제공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정보들을 생각해보니 과연 학내 커뮤니티에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학내 커뮤니티와 좀 차별화되는 점을 들으실 수 있는지. 네, 물론 해당 정보들은 저 역시도 해당 학내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라면은 그 정보가 난립하는 데에 관해서 서울대 위키라는 체계적인 데에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검색을 통해서 찾는 것보다 위키 형태로 체계화되어 있는, 목차로 짜여있는, 인덱싱되어 있는 데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들어가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종합적인 측면에서 서울대 위키를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 역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방지하고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가 아닌 서울대 위키를 직접 총학생회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학생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고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것도 맞지만 최종적으로 서울대 위키에 기재되기 이전에 중앙집행위원회 혹 총학생회 차원에서 사실 검증을 거치고 그 정보를 담을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흡연 관련 공약인데요. 실외 흡연 공간 조성의 공약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실외 흡연 공간은 어떤 형태로 그 공약이 이행이 되는 건지. 윗공대 상공을 앞에 이제 흡연 공간이 따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경우는 그런 형태를 우선은 구상 중이고요. 혹시 해당 부분이 힘들다면 차양막 설치 등 다른 좀 타협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목 관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약 중에 하나로 내세우신 것이 수강시 변경을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누군가 이제 수강시청을 취소해도 다시 그 녀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절 학기는 아무래도 기존 학기랑은 좀 운영 체계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게 수강 과목을 변경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적인 좀 혼선이 있지 않을지. 네,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절 학기를 수강 신청했을 때 만약 상학점 어치의 과목을 신청을 하셨고 그 이후에 상학점을 취소하시고 새로운 상학점을 수강 신청을 가능하는 정도의 수강 신청 변경 제도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추가로 생길 수 있는 혼선으로는 계절 학기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되다 보니까 개강 초에 강의를 듣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다른 공약인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의 커버와 연계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학배보관소 문제가 지금 굉장히 화두입니다. 학배보관소가 필요하다, 아니다, 이게 너무 비용을 받고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하는 이 의견이 좀 대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워낙 첨예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이다 보니까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미 글로벌 학생 생활관의 무인 택배함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다른 동에서도 충분히 무인 택배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성이 만약에 떨어진다고 나중에 추후에 판단이 된다면은 다른 방안을 통해서 이제 택배보관소의 현 제도를 개편한다든지 운영 시간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현재 택배보관소의 무인 운영을 추진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여러 층위에서 해결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첨언 드리자면 네. 관합사와 컨택을 했을 때 무인 택배함의 운영에 대해서 고려 중인 것으로 답변을 받아서 아마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군 관련 상시기구인데요. 군 관련 상시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거기에는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그 일을 담당하게 되시는지. 우선 첫 번째로 전역을 한 복학생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학내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예를 들어서 이번 수강 신청 제도에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업데이트를 해드리는 부분을 고려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비 입영자를 위해서 군 입대에 관련한 백서 혹은 정보를 이제 위키 등을 활용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기능을 고려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복무 중이신 학우분들을 위해서 군대 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같이 대응하는 그러한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 관련 상시 기구가 어떤 인력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집행위원회 내에서 신설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지금은 예상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대평가 관련한 질문인데요. 현재 성적 처리 규정을 개정하면서 코로나 상황과 별개로 교수자는 절대평가를 채택할 수 있고 SM도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교수자 재량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선발 측에서는 SMU하고 절대평가를 늘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절대평가를 실시하는 걸 교수자에게 강제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해당 규정을 이수하도록 권고를 하겠다는 점인가요? 해당 규정이 작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이 실제로 정착화되어 있다고 볼 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정착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또한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것 역시 총학생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교수자님들께 강제하거나 강하게 권고하거나라는 방식보다는 이러한 부분이 있고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알린다면 거기에서 의견이 모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비대면 상황에서 대면 상황으로 전환이 된다면 현재의 절대평가의 추세보다 다시 원래대로 회귀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하여 이 취지를 갖고 공약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해결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지 질문드립니다.